드디어 오늘은 SBS 드라마 귀궁의 마지막 회 16화를 함께 정리해보려 합니다. 팔척귀의 정체와 왕의 빙의, 강철과 여리의 선택, 그리고 마지막 장면까지 이야기 하나하나가 꽤나 무게감 있게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그 엔딩을 감정선 중심으로 그리고 캐릭터의 여정과 메시지를 따라가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도망치듯 사랑을 향해 팔척귀와의 마지막 싸움을 앞두고 강철은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건 전투에서의 도주가 아니라 지키고 싶은 사람을 향해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바로 여리. 여리는 골담초 꽃을 들이밀며 묻습니다. 당신 설마 이걸 마신 거야? 야광주를 끝까지 소진하려고. 강철은 말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그 순간 여리는 울먹이며 강철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냥 도망가자. 단 며칠이라도 평범하게 따뜻하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살자. 그녀는 더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중전을 잃고 비비를 떠나보내고 또다시 강철마저 사라질까 두려웠던 거죠. 강철은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왕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계획된 작별 여리의 속마음. 여리가 말한 도망가자는 말. 그건 진심이면서도 동시에 거짓이었습니다. 강철이 평범한 삶을 누리길 바랐던 건 사실이지만 여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팔척귀가 살아있는 한 어떤 평온도 어떤 온기도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걸.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우리 그냥 멀리 가서 살자. 단 며칠이라도 따뜻하게.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진심은 내가 사라져야만 너는 살 수 있어. 그래서 강철을 아주머니와 원자까지 함께 궁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녀는 말없이 궁으로 되돌아섭니다. 혼자 아무도 모르게 품 안에서 꺼낸 건 도산지옥의 검. 그 칼은 단죄의 상징이자 스스로의 결심을 새긴 징표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화덕차사를 불러내 그 영혼과 접신합니다. 이제 여리는 단순한 무당이 아닙니다. 불에 타 죽은 원혼들을 데려가는 화덕차사. 그녀의 몸을 빌려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려는 자. 눈빛은 담담했고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고 이제는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덕차사 여리 팔척귀. 왕의 궁 한복판, 달빛이 비추는 전각 안. 여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발을 들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자. 왕의 형상을 한 팔척귀. 하지만 여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산지옥의 칼을 꺼내며 단호히 말합니다. 순순히 따르라. 내 너를 저승으로 데려가겠다. 그 말은 심판이 아니라 위로에 가까웠습니다. 강철이 그랬듯 여리 역시 복수보단 정화를 택한 것이었죠. 하지만 팔척귀는 여리의 그런 마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풍산의 주술에 힘입은 그는 기이할 정도로 강해져 있었습니다. 검은 기운은 점점 짙어졌고 주변의 공기조차 흔들릴 만큼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여리는 그 힘을 온몸으로 받아내려 애썼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한순간 붉은 피가 입가를 적십니다.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여리. 그리고 팔척귀의 칼날이 그녀를 향해 천천히 들어올려질 때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리. 강철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미처 준비되지 못한 인사를 남긴 채 떠난 여리를 그저 보낼 수 없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어. 너 없는 세상을 나는 살 수 없어. 강철의 눈빛은 단단했고 걸음은 망설임 없이 여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흐린 시야로 강철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왜 왔어? 그냥 가줬으면 했어. 내가 없어지면 나. 더는 이 세상에 버틸 이유가 없어지잖아. 이 장면은 단순한 전투가 아닌 두 사람의 사랑이 자신을 넘어 서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철의 귀한 마지막 싸움. 안 돼, 그냥 가줘 강철아. 하지만 강철은 단호히 말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 내가 없는 세상을 나는 살 수 없어. 그는 골담초를 마시고 스스로의 소멸을 각오하며 팔척귀에게 맞섭니다. 마치 100년 전 천금휘가
누군가에게 외쳤던 간절함처럼 이제는 강철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존재로 서 있었죠. 팔척귀의 소멸과 진심의 사죄. 결국 강철의 힘으로 팔척귀는 소멸합니다. 왕 이정은 정신을 되찾고 궁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여리는 강철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의 이름을 품은 채 춤으로 원혼을 위로합니다. 그 춤은 여리 혼자만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천금위를 비롯해 용담골의 희생자들이 나타나 그녀의 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정이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선조의 죄를 몰랐던 무지, 그 무게를 이제 알게 되었다. 그 말은 단순한 책임 회피가 아닌 비로소 왕으로서의 자각이었습니다. 천금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긴 시간 동안 쌓였던 원한을 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강철의 기적. 시간이 흘러 여리는 강철의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합니다.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순간 관이 스르륵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적처럼 살아난 강철. 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강철이 여리의 진심에, 그녀가 바란 온기 있는 삶에 다시 돌아온 거였습니다. 신적인 존재도 인간적인 마음도 모두 버텨낸 강철. 그는 여리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온기와 평화. 이후 강철과 여리는 혼례를 올립니다.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살. 비단옷도 없고 왕의 명령도 없지만 두 사람에겐 서로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귀여운 아이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용이 되려 했던 존재, 한때는 저승사자가 되려 했던 소녀. 그들의 진짜 승천은 아마 이 소소하고 평범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귀궁은 16부작 동안 귀신과 인간, 신과 왕,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복잡한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냈습니다. 처음엔 귀신 이야기였지만 끝엔 결국 사람 이야기였죠. 원한을 품은 존재도 그를 보내주는 사람도 모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귀궁은 무섭기보다 따뜻했고 슬프기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강철과 여리, 두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처럼 서로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살. 그게 우리가 꿈꾸던 진짜 기적이었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오래도록 우리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귀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철이 살아 돌아올 확률을 높여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